2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선거 전국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동네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장윤선, 예. 예. PD님은 받으셨어요? 저는 기자고요. 예, 복 많이 받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가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제는 선거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않을까 싶은데 수원의 최근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선거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물론 예비 후보자들이 네. 나서서 플랜카드도 붙이고 명함도 나눠주는 사례는 있지만 네. 민주당도 조용하게 지금 치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뭐 거의 기근 상태로 후보자들이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선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 중심의 지역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 코스피 6천 달성이요. 맞습니까? 저희 제작진보다 댓글창이 더 빠릅니다. 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 속에 한켠에는 이 재판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사법부도 이 내란 청산에 자신들의 역할을 좀 다 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우려와 걱정, 탄식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너무 지혜로운 분이죠. 예, 수원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변방에서 이렇게 중앙 정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겪고 난 후유증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의 행보, 특히 경제 면에서 주식을 비롯한 부동산 네. 등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반기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서로 뛰고 있지 않느냐, 네. 또 협력하지 않느냐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가 사상 첫 6천을 돌파했습니다. 신기록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53.06포인트 오른 6,022.70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지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시장님은 주식 좀 하십니까? 저는 전혀 할 줄 모르고요. 네. 주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알못. 네. 지표는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요. 공직자분들은 네. 사실 제한이 많이 있죠. 예. 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식과 부동산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구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좀 해 주셨어요. 사실 지난 오늘 동아일보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부동산 게시글을 무려 한 달 새에 28건을 네. 올리고 주로 뭐 새벽 1시 이럴 때 어떤 데는 1시에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이분은 잠을 언제 주무시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집값이 4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없던 일이에요. 네. 예. 아마 부동산으로 몰렸던 금융자금이 주식으로 빠져 있고 또 주식에 5,000포인트, 예. 3,000, 5,000을 가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그 공약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6,00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담보돼 있고요. 28번의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네. 신뢰성을 강조해서 부동산도 희망이 있고 잡혀가겠구나라는 국민적 희망이 아마 네.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원만 하더라도 집값이 꽤 비싼 동네죠. 그래도 서울보다는 굉장히 저렴해서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네. 시민들이 예. 집값 문제는 부분적으로 동네별로는 조금 비싼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정적인
네. 서민들이 살기에 딱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원도 이를테면은 뭐 삼성 근처는 대단히 비싼 곳도 아닌데 서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도 뭐 네. 강남 그 3구는 굉장히 비싸지만 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너무 커서 네. 사실은 그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고르게 수원 지역을 고르게 좀 형평성 있게 누구나 다 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국가 균형 발전, 지방을 예.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살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자체도 지역별로의 편차들이 심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광교 신도시 같은 곳은 굉장히 강남 수준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심은 광교 신도시에 삼성이 있는 건가요?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 사람들도 많이 살고 예. 또 새로 이주한 분들도 많은데 또 깨끗하고 신도시니까 각종 시설도 인프라도 좋고 그러니까 네. 비싸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이 좀 침체돼 있어서 지자체장으로서는 네. 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로 주안점을 두시는 거는 어떤 포인트세요? 구도심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거 문제입니다. 네. 내 집이 편안하고 깨끗하고 좀 주변에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를 희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데 예. 구도심이 이제 낙후된 측면들이 많아서 이거를 도시 정비라 하면은 주택도 있고 네. 또 도로도 있고 공원 같은 주차장 같은 인프라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네. 할 수 없을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신속하게 예. 저희 시가 좀 특별하게 예.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 제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예전에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행정이 지정을 해주던 것을 2년 단위로 바꿨습니다. 주민이 제한하면 바로 2년마다. 2년마다. 네, 그러면 당초 10년에서 15년, 20년 걸리던 예. 재개발의 시기가 사이클이 7년에서 10년으로 당겨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재개발 방식, 재건축 방식을 네. 국가가 지금 주택 공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좀 쓰십시오. 그러면 15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 해결이 됩니다라고 제안을 이미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역세권 저희가 한 30여 개의 역세권이 예상되고 지금 22개가 확정돼 있는데요. 네. 지하철역을 말합니다. 예.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주변을 특별하게 개발하자. 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예. 물론 현행법 기준에서 하는 예. 겁니다만 그러면 한 5만 호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수원 모델, 수원형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모델로 하면 예. 총 20만 호 정도를 예. 수도권에서 예. 공급 가능합니다라고 예측을 해서 데이터를 이게 드렸습니다. 민간인가요? 아니면 민간 개발이죠. 민간 개발. 그동안 20년 동안의 주택 공급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네. 7할은 예. 민간이 했고요. 3할을 공공이 했습니다. 그리고 7할이 신규고요. 3할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렇게 정비 사업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3할을 20만 호 정도로 네. 공급하자라는 안을 드렸어요. 그 공공임대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늘어나야죠. 예, 그 특히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자의 대상으로 하고 막 이거보다 더 센 주식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강남에 집 사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무슨 생산적 금융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건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 기자님 뭐 이제 이런 비판도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하시는데 그 공공의 이를테면은 값싸고 질 좋은 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지하철에서 제일 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후진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데 보면 꼭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네. 슬럼화되고 그게 아니라 지하철역 가깝고 그리고 살기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공공 인프라를 좀 확대해 주는 공공의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삼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싱가포르를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예, 우리가 37,000불 GM 1인당 GDP지만 예. 거기는 벌써 10만 불이 넘어갔어요.
같이 4마리 용이 뛰었다가 맞아요. 90년도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됐어요. 여러 정책들이 좀 선진적이지만 그중에 주택 정책이 가장 선진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 임대 주택을 네.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 도시이자 국가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그동안은 제가 보니까 LH를 비롯한 공공 임대에서 많이 해왔죠. 근데 그 수법이 네. 개발 이익을 통해서 일부를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려고만 했어요. 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개발 이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걸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도 함께 융통성을 주고 지방 정부가 할 수 있게끔 책임성을 강화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방 정부의 부시장을 5년 하고 지금 시장을 4년째 해서 지방 행정을 벌써 9년 차를 하고 있는데 네. 주택 정책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광역 또 특별시 같은 경우에만 주택 정책이 존재하고 네. 기초지자체, 지방 정부는 주택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재원 문제가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자율성이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방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소수의 전세 임대 주택 정도 LH가 만들면 그걸 같이 동반해서 네. 입주자를 고루로 하는 아주 소극적인 임대 주택 정책밖에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자치화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잖아요. 자치화 분권이 분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네. 저는 지방 정부가 주택 정책 또 그 기반 시설까지 좀 자율적으로 네. 할 수 있는 틀을 좀 예. 위임해 주면 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